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라스탄 사가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어떤 게임인지 확인하러 출발합니다. 게임을 플레이 안 할 때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스탄 사가, 이 게임은 1987년 5월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타이토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소년들은 이 게임을 보고 영화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코난 더 바바리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82년도 영화인데 87년도에 나온 게임을 보고 코난 더 바바리안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거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강렬했다는 것도 있지만요, 주말의 명화나 토요명화에서 분명히 방영을 한 걸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튼은 투 버튼을 이용합니다. 점프와 공격,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래 방향으로 찍으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공중을 찌르기 할 수도 있고, 앉아서 공격, 서서 공격. 지금 보면은 단순한 공격이지만 그 당시에는 밑으로 찍던가 공중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거는 흔치 않은 액션이었죠. 기본 목숨은 3마리가 주어지는데요, 체력 게이지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파란색에 오렌지색 게이지가 있죠. 체력 게이지입니다. 그리고 체력 게이지 끝에 왼쪽으로 보면은요, 무슨 혈관 같은 게 보이는데 심장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놓은 그림입니다. 당시에는 저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핏줄인가 보다, 그 정도 스치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적을 처리하니까 보석이 나왔죠. 노란색 보석은 2000점, 파란색 보석은 1000점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하나 지금 장착이 되어 있죠. 화면 하단에 방패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요, 방패를 장착하고 있을 때는 적의 무기에 맞았을 때 에너지가 덜 깎입니다. 방어력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오죠. 지금은 철퇴를 들고 있는데요, 무기가 나오는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보이면 그때 먹으면 됩니다. 이 게임은 총 6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각 스테이지는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구간 성 내부고요, 첫 번째 구간은 필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보스룸입니다. 보스전은 1대1 대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보스전은 필드전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편이거든요. 보스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시 오락실에서도 첫판 보스까지만 가도 이 게임 중수 이상의 실력자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박쥐가 나타났죠. 박쥐 무리는 우리가 게임 진행이 느리다고 보여질 때 등장을 합니다. 연구 패턴 방지용 박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열심히 앞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쵸? 저랑 같이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 타이밍에 박쥐 등장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래시계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은 억울하지는 않죠. 아니, 박쥐가 또 나왔어요. 와. 저 박쥐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해서 맞춰서 떨구기도 어렵고요, 사각지대에서 우리한테 날아와서 붙으면은 털어내기도 어렵습니다. 몸에 붙으면은 목숨 하나 잃을 수도 있다는. 아이고, 또 나왔어요, 박쥐가. 그리고 굉장히 빨리 화면이 움직였죠. 이거는 왜 그러죠? 에뮬레이터 문제인가? 자, 박쥐 나오기 전에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야, 이거 조금만 지체를 해도 인정사정 없이 박쥐가 그냥 등장을 하는군요.
지금 반지 아이템을 먹었죠. 반지 아이템은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건데, 아까 우리가 반지를 먹으면서 갑자기 게임 화면이 빨라졌죠. CPU가 우리 공격 속도를 올리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화면도 같이 빠르게 돌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버그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판 보스를 만났고요. 긴 창으로 우리를 공격을 한 번도 못하고 빠른 연사로 클리어가 됐습니다. 이 게임에서 보스전은 그렇게 고민될 수준은 아닙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을 했지만 에너지는 가득 채워주진 않네요. 살짝 채워줬습니다. 눈찜작으로 20% 정도 채워준 걸로 보여지고요. 아이템도 반지가 다음 스테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공격하면서 우리도 같이 맞았어요. 에너지가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스쳐도 한 방인데요. 이 게임은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지금 들리시죠? 두근거리는 소리,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오락실에서 이 게임 보시던가 플레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게임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데 죽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도 아니고요. 다시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험한 길을 다시 하라는 거니? 죽었을 때 뒤로 다시 돌리는 이런 게임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없으면 엔딩 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저는 죽었을 때 다시 뒤로 돌아가서 게임을 시작하게 만드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빨간 물약 보셨죠? 빨간 물약은 우리 체력의 10%를 빼버립니다. 굉장히 안 좋은 아이템이기도. 또 먹을 줄 알았지. 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괜히 점프로 넘어가다가 먹을 수 있거든요.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고요. 또 나왔어요. 무슨 빨간 물약만 주니 파란 걸 다오. 대신 먹으면은 위로금이라고 할까요? 위로금 같이 2만 점을 점수로 줍니다. 지금 검에서 파이어볼이 나가죠. 당시 오락실에서는 불검이라고 불렀는데요. 영어 이름도 파이어 스워드입니다. 검으로 직접 타격하는 위력은 똑같은데 멀리까지 검의 기운이 파이어볼이 나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잡졸들 처리할 때는 정말 최고의 무기죠. 당시 오락실에서는 불검을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 도끼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검의 데미지가 2배가 들어갑니다. 필드에서 만나는 어지간한 적들은 다 한방컷이라는 거죠. 보스전을 할 때도 이 도끼를 가지고 있다. 정말 보스전 난이도 쉽습니다. 네, 지금 철퇴가 보이죠? 철퇴를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물에 빠지면은 직사예요. 여기서는 뭐 어디 빠지기만 하면은 직사가 되기 때문에 점프도 잘 해야지 됩니다. 이 철퇴는 데미지가 센 게 아니고 사거리가 길죠. 불검보다 멀리 나가진 않지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적들은 다 쓸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불검은 파이어볼 하나당 적 한 마리지만 철퇴는 맞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적들 같이 때려주기 때문에요. 몰려있는 적들 처리할 때 정말 좋죠. 지금 얘네들 몰려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2마리를 완샷. 이래서 불검보다 이 철퇴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쇠못이 달린 나무판자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죠. 닿으면 즉사고요. 이렇게 창같이 생긴 얘네들은 즉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맞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아이고, 철퇴가 사라졌습니다. 중간중간에 획득한 무기는 사용 횟수 제한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이 게임은 점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키를 위로 하면서 점프를 누르면은 더 높이 멀리 뛰고요. 그냥 점프 버튼만 누르면은 가볍게 뜁니다.
이 점프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게임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함정을 잘못 뛰어넘다가 즉사를 많이 합니다. 점프 마스터는 필수예요. 양머리 아이템이 나왔죠. 우리의 체력을 100% 채워줍니다. 에너지 별로 안 빠졌을 때 나와가지고 아쉽긴 하지만요, 이 게임에서 제일 기다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양머리 아이템이죠. 뭐야, 왜 또 나오니? 아 참 쓸데없을 때는 후하게 나오는 아이템이네요.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 도끼를 가지고 있다면 3방이나 4방 만에 이렇게 컷 됩니다. 두 번째 보스를 쉽게 클리어해가지고 풀피로 세 번째 스테이지를 시작할 수 있고요. 망토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아이고, 바로 사라졌는데요. 녹색 망토 아이템은 적과 접촉했을 때 에너지가 절반만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어력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게에 맞았을 때의 방어력과 적과 부딪혔을 때의 방어력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방어력 아이템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목걸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목걸이는 우리가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됩니다. 떨어지는 물에 닿으면은 에너지는 빠집니다. 직사는 아니지만요, 점프로 지금 이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야지 됩니다. 떨어지면 그냥 직사입니다. 아니, 동굴에 있는 물이 무슨 물이길래 직사를 하나요? 염산인가? 이 게임은 도스용으로도 이식이 됐습니다. 컴퓨터로 이 게임 즐기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 게임 도스로 즐겼는데 즐긴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임이 이식이 됐구나 정도만 알고 조금 플레이하다가 못했죠. 저는 흑백 모니터에서 이 게임을 즐겼는데 사물 구분이 잘 안 됐어요. 흑백 모니터라서. 나중에 칼라로 봤을 때는 이 게임 안 했죠. 에뮬레이터로 플레이를 했으니까. 아무튼 도스로는 꽤나 쾌적하게 이 게임을 플레이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툭툭 끊기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작감도 영 불편했었고 타격감은 느낄 생각조차도 못했고요.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흑백이라서 사물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가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이죠. 제일 얄미운 놈들이 박쥐거든요. 박쥐가 보이면은 먼저 처리하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몸에 붙어가지고 에너지가 계속 빠지다가 죽어요. 그리고 귀찮게 계속 따라다니고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바위는 점프로 피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프로 피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오, 양머리 땡큐. 바닥에서 돌기둥이 솟아오르죠. 뾰족한 게 찔리면은 직사합니다. 갑옷 아이템이 나왔죠. 갑옷 아이템은 적의 공격 그리고 부딪혔을 때 에너지 빠지는 걸 반으로 줄여줍니다. 방패 플러스 망토의 효과가 갑옷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게임은 당시 오락실에서 라스탄 사가라고 제목을 알고 있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런 오락실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다들 코난 게임이라고, 코난이라고 하면은 이 게임이었습니다. 40대는 몰라도 30대는 코난 하면은 명탐정 코난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노래 제목으로도 세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붉은 노을 하면은 저는 이문세거든요. 30대 친구들은 빅뱅을 얘기할 겁니다. 어디서 본 건데요, 남자들은 20대까지 들은 노래를 기억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노래를 새로 입력을 거의 안 한대요.
그런데 여자들은 30대까지 들은 노래를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하니까요. 최신 노래 몰라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2년 동안 최신 노래를 빠릿빠릿하게 듣질 못하잖아요. 젊은 나이지만 그때도 공백은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땐 그랬죠. 지팡이 같은 아이템이 나왔죠. 이름은 로드라고 합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방어 아이템의 유지 시간이 증가가 되는데요. 금방 사라졌네요. 체력 게이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런 구덩이에 빠져서 한 번에 죽으면은 다시 입구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어렵게 왔는데 거기를 다시 오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성의 중간쯤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보스전입니다. 이번 보스는 마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순간이동으로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이 보스는 꼼수가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우리 머리의 위치가 보스의 손에 딱 있으면은 한 대도 안 맞거든요. 제가 잘 못해서 몇 대 맞았지만요, 안 맞습니다. 파란 구슬이 우리 뒤에서 발사가 됩니다. 자꾸 거리 간격을 못 맞춰서 제가 자꾸 맞네요. 그래도 무사히 클리어. 제 기억에 이 게임은 오락실에서 장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높은 난이도 때문에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영화 코난이 떠오르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에는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나봐요. 이 게임이 2편도 오락실에 나왔고요, 3편도 오락실에 등장을 했습니다. 3편까지 만들 정도면은 꽤 인지도가 그리고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우리 동네에서만 인기가 없었나요? 1편도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여러 오락실에서 볼 수 있었는데, 2편도 인기가 없었는데 여러 오락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1편에 비하면은 2편은 하는 사람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 작은 영상 보여드리는 게임이 라스탄사가 2편이라고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냥 다른 게임인 줄 알았어요. 1편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2편은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편이 또 오락실에 등장을 했죠. 그것도 모니터를 2개를 합친 거대한 와이드 화면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목은 워리어 블레이드라고 등장을 했고요. 타이틀 화면 오른쪽 아래 작은 글씨로 라스탄사가 에피소드 3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이 게임도 라스탄사가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골든엑스 새로운 버전인가?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니까요. 제목을 적어놓지도 않았었고요. 큰 오락실에 있었는데 가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3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게임 가격이 비싸니까 많이 플레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숨을 잃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눈에 안 보이는 세이브 포인트는 지나왔나봐요. 게임의 중반부터 시작을 다시 하죠. 칼을 팍팍 휘두르는 그런 액션 게임을 기대하고 이 게임을 플레이를 했는데, 진행하면 할수록 적들보다 떨어져 죽는 구간이 더 무섭죠. 밑으로 내려가면은 철퇴가 있지만요, 괜히 어렵게 게임을 플레이하기가 부담됩니다. 최대한 어려운 거는 피해서 플레이를 하고 싶죠.
후반에 오니까 액션보다는 점프를 잘해야지만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의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필드를 지나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보스를 공략을 합니다. 성 안에 있으니까 성주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주인공이 성을 하나씩 공략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주인공의 이름은 라스탄입니다. 주인공 이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네요. 주인공은 라스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요, 라스탄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지금 게임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스탄은 원래 도적이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세임인데 세임왕국의 공주와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나라 안에서 날뛰고 있는 용을 퇴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대가로 왕국의 보물을 주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용을 퇴치하러 간다는 내용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임은 당시에 다른 게임들과 비교하면은 그래픽이 좋은 편이었고요. 톤도 굉장히 밝은 편이었습니다. 비주얼이 좋다, 그게 맞는 말이겠네요. 그리고 음악도 같은 노래가 반복되는 건데요, 게임하고 잘 어울리고 반복돼도 듣기 싫은 그런 음악은 아니었는데, 사실 플레이를 길게 못하니까 지겹게 들을 그런 건 아니었죠. 자,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를 만났습니다. 이 보스는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글쎄요, 클리어 안되죠. 점프로 피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칼로 찌를 줄이야.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는 드래곤 나이트입니다. 공격력이 강한 편인데요, 방어력도 있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저렇게 파란색의 같이 죽었는데 그래도 클리어한 걸로 해줘야지. 설마. 이건 아니죠. 가뜩이나 어려운 보스인데 이렇게 다시 싸워야지 됩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제일 까다롭더라고요. 저 파란색의 구슬만 어떻게 잘 피하면서 설마 또 같이. 다행입니다. 어렵게 클리어했네요. 이 게임은 다섯 번째 스테이지까지는요, 죽어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스테이지 들어가잖아요, 컨티뉴가 안됩니다. 그냥 스테이지 1부터 다시 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여섯 번째까지 갈 때 목숨이 좀 부족해서 클리어가 힘들 것 같다, 그럴 때는 글쎄요, 다섯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어서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지 될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성에 가기 전에 필드에서 싸울 때는 처음 시작할 때랑 성 입구쯤에 들어갈 때랑 배경이 다릅니다. 어떤 배경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질 때쯤 성에 들어가는 하늘의 색상으로 시간의 지남을 게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진 않지만요, 지금은 그림이 두 번째 바뀐 거니까 점심때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있으면은 노을 색깔로 바뀌니까요. 그러면 저녁이죠. 체력은 얼마 없고 불칼은 먹고 싶은데 발판은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시간 끌었다고 박쥐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정머리 없는 게임이죠. 자, 밧줄 타고서 점프로 건너가야지 됩니다. 이런 타이밍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죠. 괜히 또 시간 끌었다고 박쥐무리가 나타나니까요. 오, 양머리, 풀피 채워주는 양머리를 줬습니다. 땡큐. 아무리 에너지가 많으면 뭐예요, 정말 실수 한 번에 직사를 하는 이런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죠. 아까는 파란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노을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게임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게임을 평가하는 그런 데서는요, 밸런스가 그런대로 잘 잡혀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만 할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렵지만 정말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플레이하는 기판의 버전은 일본 내수판 버전입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일본 내수판이 조금 더 쉽습니다. 국제 버전보다는 뭐래도 쉽긴 쉽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은 제가 그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아이템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먹을 수 있을 때 꼭 먹어둬야지 됩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성능이 나쁜 게 하나도 없죠. 모든 무기가 다 쓸만합니다. 다 좋아요. 지금 우리가 빠진 데는 늪이죠. 늪은 점프를 여러 번 눌러야지 탈출 가능합니다. 아이고, 점프를 뛰었는데 뒤에서 해골이 던진 무기에 맞아서 뒤로 약간 밀리면서 불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즉사죠. 지금 5번째 스테이지고요. 마리수 지금 마지막 말입니다. 이러면은 급한 클리어가 어렵죠. 만약에 제가 죽게 되면은 다시 이어서 하는데요, 일본 내수판이 아닌 국제 버전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해서 그 부분부터 이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불구덩이에 저의 뼈가 묻혀있는 거죠. 진행하는 부분을 3등분 한다면은 노을이 지는 부분이었으니까 3분의 2쯤에서 죽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죠. 다행입니다. 드디어 적의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에너지가 너무 적은데요. 이거 점프. 우와. 아니, 이어서 하려고 해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서 이어서 할 건 아닌데 말이죠. 앉아서 공격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컨티뉴 안 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난이 화가 나 있죠. 빨리 돈 넣고 이어서 해! 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안 할 거야. 안녕. 네, 해골에 검이 꽂혀 있는 그림이 있군요. 국제 버전으로 이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본 내수판과 국제 버전을 동시에 보여드리는 호간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 내수판과 국제 버전 둘 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차이점을 그 당시에는 우린 몰랐지만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게임의 제목이 달라요. 일본 내수판은 라스탄 사가 그렇게 제대로 적혀있는데 국제 버전은 라스탄만 적혀 있습니다. 사가는 없어요. 그리고 일본 내수판에만 코인을 넣고 게임 시작할 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국제 버전은 이 장면이 삭제가 됐어요. 게임만 플레이했던 그 시절에는 이런 차이점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지금도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눈치챌 수가 없어요. 저도 리뷰를 하니까 알았지, 게임만 플레이했다면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차이점 또 있는데 너무 없다고 말씀드렸나? 일단 이번 스테이지 보스 클리어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번 스테이지 보스, 머리가 굉장히 많이 달린 뱀이죠. 도끼질 몇 번 하니까 죽었는데, 네, 보스는 히드라입니다. 국제 버전,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보스를 클리어했을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용감한 전사구나, 이 말만 똑같이 나와요. 하지만 일본 내수판은 밑에 있는 이 글씨가 스테이지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드디어 6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죽으면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저는 미리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불러서 하면 됩니다. 아주 든든하네요. 아까 제가 하늘의 색깔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은 새벽인가 봅니다. 하늘이 좀 어두운데 새벽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새벽 느낌이 나긴 나죠. 게임의 중간쯤 가서 하늘이 바뀌면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타는 사이에 지나가니까.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아이템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죽으면은 저 아이템 다 사라집니다. 양머리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에너지가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불칼이 나왔네요. 불칼을 먹어야지 됐는데 먹고 나서 죽었습니다. 빠져서 죽지 않았어도 박쥐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 금방 빠져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완전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제가 아까 이 게임 시리즈가 1편부터 3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깜빡할 뻔했는데요. 대전 격투 게임으로 이 게임이 시리즈가 하나 더 나왔어요. 닌텐도 게임 큐브로 나왔고요. 워리어 블레이드라는 제목 밑에 라스탄 대 바바리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게임도 타이토에서 만들었어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처럼요, 게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창으로 게임 플레이 화면이 보이고 있죠. 주인공인 라스탄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서 보는 대전 격투가 아니라 여기저기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대전 격투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그리고 재미도 그닥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만 출시가 됐어요. 팬이라면은 한번 해보실만 하겠지만요, 저는 패스. 배경에 하늘이 빨개졌죠. 이제 저녁이라는 겁니다. 노래 제목이 떠오르죠. 붉은 노을. 난 너를 사랑해. 붉은 노을은 이문세죠. 이 노래가 나온지 오래됐잖아요. 언제 나왔나 찾아보니까 88년도에 나왔네요. 지금도 노래방에서는 인기 있는 노래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음악 책에도 이 노래가 실려 있답니다. 이문세 버전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았나요? 오, 양머리 나왔습니다. 에너지 없는데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양머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땡큐. 여기서 뛰어내리면 적의 마지막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 보스가 있는 성으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강의 무기 도끼가 손에 들려있으니까 여러 마리의 적들이 몰려나와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도끼가 또 등장을 했죠. 반드시 먹어야지 됩니다. 계속 강력한 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무기로는 우리가 얘네들 상대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이 게임은 오락실에서 플레이할 때 튕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락실 게임이 게임 중에 튕긴다고요? 저는 전원이 꺼지는 거 말고는 그런 거를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실제로 댓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고요. 검색하다 보니까. 그리고 밧줄 타는 구간도 버그가 있어서 지나가질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오락실에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다행히 제가 다닌 오락실은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드디어 최종 보스전입니다. 최종 보스는 스토리에서 나온 것처럼 당연히 드래곤입니다. 아이고, 네, 최종 보스전인데 한 마리는 예의상 목숨 잃어주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무한 루프 게임이 아닙니다. 이번에 클리어 하면 됩니다.
최종 보스답지 않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불 뿜는 것만 피하고 칼질 몇 번 하니까 이렇게 쉽게 클리어가 됐죠. 이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엔딩 장면입니다. 국제 버전은 아무 글귀도 없이 성만 바라보다가 주인공이 갈 길을 가는데요. 일본 내수 버전은 성을 바라볼 때 이런 글귀가 지나갑니다. 여기서도 많이 걸어갈수록 배경에 시간 변화가 보이죠. 엔딩 끝이 아닙니다. 또 한 컷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5배속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나라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 게임도 리뷰 요청이 많은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미루다가, 왜냐면은 원코인을 하고서 리뷰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좀만 더 하면 원코인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노력을 들일 바에 다른 게임 또 연습해서 리뷰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즐겁고요, 저도 즐겁습니다. 라스트 한사가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